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행복식당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은 정말 따뜻한 곳이었죠. 주인 김순자 아주머니는 이 식당을 벌써 15년째 운영하고 계셨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비싸진 않지만 푸짐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순자 아주머니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식구처럼 편하게 드나들었고 가끔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살짝 덤을 얹어주기도 했죠. 이 동네 사람들에게 행복식당은 그저 밥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단골 할아버지들이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고 직장인들이 급하게 점심을 해결하던 그런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와 아이들 셋이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작은 아이들은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 정도 되어 보였죠. 순자 아주머니는 늘 그랬듯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남편이 주변을 훑어보더니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5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물수건과 물컵을 가져다주며 메뉴판을 내밀었죠. 뭘 드릴까요? 그런데 그 부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메뉴판을 훑어보는 눈빛이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가격 괜찮네. 우리 둘만 시키고 애들은. 순자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어요. 처음 오는 손님이니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저희 김치찌개 2인분이요. 남편이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5명이 앉아있는데 2인분만 시킨다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손님 5분이신데 2인분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자 아내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애들은 많이 안 먹어요. 그냥 2인분이요. 순자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주문은 손님 마음이니까요. 곧 김치찌개 2인분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와 공기밥 2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상에 올랐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였어요. 부부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밥을 조금씩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 작은 아이들. 5 식구가 공기밥 2개를 나눠 먹으려 하니 금세 밥이 동났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밥 좀 더 주세요. 순자 아주머니는 밥솥에서 공기밥 하나를 덮어서 가져다 주었어요. 여기요. 미소를 지으며 내려놓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 식당의 원칙은 1인분당 공기밥 하나였거든요. 추가 밥은 1,000원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 손님인데 굳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그랬죠. 한 공기 정도야. 순자 아주머니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장님, 밥도 주세요. 이번엔 아내가 소리쳤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또요? 부엌에서 다시 공기밥을 퍼오면서 슬쩍 그 테이블을 보니 아이들이 어른 밥을 퍼먹고 있었어요. 5명이 2인분을 나눠 먹으니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요. 순자 아주머니는 밥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추가 밥은 보통 1,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 밥 한 공기에 1,000원이나 받아요? 순자 아주머니는 난처했어요. 밥 한 공기 1,000원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요즘 물가에. 오히려 양심적인 가격이었죠. 손님, 저희도 장사를 하다 보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비웃듯 말했어요. 에이, 밥이 얼마나 한다고.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우리 2인분 시켰잖아요. 마치 2인분을 시켰으니 밥은 무제한으로 줘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슬금슬금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번 당황스러웠죠. 그럼 이번만 서비스로 드릴게요. 결국 순자 아주머니는 물러섰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가족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거든요. 마치 역시 우리가 이겼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그 가족의 요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깍두기도 더요. 계란찜 하나 더 주실 수 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묵묵히 반찬들을 리필해 주었어요. 원래 반찬은 리필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한두 가지 반찬을 조금씩 더 달라고 하는데 이 가족은 거의 모든 반찬을 다시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이들은 김치찌개보다 반찬을 더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란찜을 좋아하는지 벌써 세 번째 리필이었어요. 옆 테이블의 단골 할머니가 순자 아주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이 식당을 지켜본 분이었죠. 그분도 저런 손님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부엌과 홀을 오가며 땀을 닦았어요. 점심시간이라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저 한 테이블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가족은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식당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경 쓰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저 테이블 좀 심하네. 한 직장인이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2인분 시키고 5명이 먹으면서 저렇게 요구가 많아?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요즘 사람들 참 염치라는 게 없어. 그 말이 조금 크게 들렸는지 문제의 가족 중 남편이 슬쩍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눈치를 챈 건지 못 챈 건지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여기 밥맛 괜찮네? 반찬도 푸짐하고. 마치 자신들이 식당을 칭찬해주는 것처럼 말했죠. 순자 아주머니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손님도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야 했어요. 하지만 다른 단골 손님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순자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김치찌개 2인분에 14,000원입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4,000원? 2인분에 7,000원 아니에요? 네, 2인분이 14,000원 맞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차분히 대답했죠. 메뉴판에 분명히 적혀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밥이랑 반찬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2인분 가격만 받는 거예요? 요즘 식당들은 추가 요금 다 받던데. 순자 아주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불만을 표시하는 건지 아니면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에휴, 그래도 좀 비싸네. 이 동네 다른 식당은 더 싸던데. 마치 자신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큰아이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미 부끄러움을 아는 나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을 거예요. 큰아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그냥 가자.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민수야. 그리고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래도 우리 단골 되면 좀 깎아주시는 거 있죠? 단골이요? 오늘 처음 온 손님이 단골 할인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 작은 아이 둘은 계속 킥킥거리며 놀고 있었어요. 자기들 부모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큰아이 민수는 달랐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단골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 큰아이는 알아듣네. 불쌍하기도 하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도 민수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순자 아주머니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단골 할인 제도가 따로 없어요. 대신 항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비웃었어요. 합리적? 밥 한 공기에 1,000원 받으려던 게 합리적이에요? 손님, 그건. 아니, 요즘 어느 식당이 밥 추가로 돈을 받아요? 서비스 정신이 없으시네. 순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0년 넘게 음식 장사를 하면서 서비스 정신이 없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밥과 반찬을 리필해줬는데도요. 아내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애들 데리고 왔는데 좀 봐주시는 게 있어야지. 요즘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휴, 장사 이렇게 하시면 손님 다 떨어져요. 우리도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식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단골 손님들의 눈빛이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순자 아주머니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쓰며 말했어요. 손님, 저희가 서비스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5분이 오셔서 2인분만 시키시고 그게 뭐 어때서요? 남편이 가로막았어요. 우리 돈 내고 먹는데 2인분 시키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진 거라도 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손님, 식당도 장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료비도 들고 인건비도.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더 시키라는 얘기네요? 아내가 비아냥거렸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시킨 것처럼 말씀하시네. 기분 나쁘게. 순자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순자 아주머니의 떨리는 손을 본 단골 할머니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할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부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뭐예요? 우리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남편이 할머니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먹든 우리 자유 아니에요? 할머니는 분개했습니다. 자유. 5명이 와서 2인분 시키고 밥 반찬 실컷 얻어먹고 주인한테 큰 소리 치는 게 자유예요? 아니, 지금 우리 보고 거지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돈 안 낸다고 했어요? 계산할 거 다 하잖아요. 순자 아주머니가 말렸습니다. 손님, 할머니도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됐어요. 남편이 지갑을 꺼내며 14,000원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어요. 받을 거 받으세요. 우리 다시는 안 올 테니까. 그리고는 아이들 손을 잡아 끌며 식당을 나가려 했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질질 끌려갔어요. 특히 큰아이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식당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문이 닫히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다 있네. 5명이 2인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주인한테 큰 소리까지 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단골 할머니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순자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뭐.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순자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심했어요. 다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사장님, 저런 손님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안 오면 다행이죠. 저런 사람들. 한 직장인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계산할 때 10,000원 더 드릴게요. 제 마음이에요. 항상 잘 먹고 있어요. 그 말에 순자 아주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손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사장님, 15년 동안 이 자리 지키신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양심적으로 장사하시잖아요. 가격도 착하고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은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한 아주머니 손님이 말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 같던데. 아, 맞아. 나도 마트에서 본 것 같은데. 단골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저 남자 3단지 아파트에 사는 것 같던데. 내가 분명 엘리베이터에서 봤어.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손님이 말했어요. 저 사람들 다른 가게에서도 저러고 다니나 봐요. 제 친구가 빵집 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빵 여러 개 맛보기 해달라고 하고선 제일 싼 거 하나만 사갔다고. 에휴, 그 정도면 동네에서 소문나겠는걸? 식당 안 분위기는 그 가족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찼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가족은 식당을 나선 뒤에도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어요. 남편과 아내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괜히 큰 소리 쳤잖아. 아내가 따졌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큰 소리 쳤어? 당신도 같이 떠들었잖아. 남편이 맞받아쳤죠.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돈 내고 먹었는데? 큰아이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우리 집에 가자. 사람들이 쳐다봐.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식당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고 안에 있던 손님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 불쌍한 건 저 큰아이야. 얼마나 창피했을까. 결국 그 가족은 서로 투덜거리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식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참교육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 아주머니는 홀로 식당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손님들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다양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5명이 와서 2인분을 시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태도가 문제였죠. 미안함도 미안한 척도 없이 당당하게 요구만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갔으니까요. 순자 아주머니는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이런 일에도 마음이 이렇게 상하네. 그런데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단골 할머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할머니 웬일이세요? 이거. 오늘 낮에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일 점심 미리 포장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최고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말에 순자 아주머니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골 할머니가 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아니, 그래서 5명이 와서 2인분만 시키고 밥이랑 반찬을 실컷 얻어먹었다고? 맞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한테 큰 소리까지 치고 갔어요. 세상에. 요즘 사람들 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세탁소에서도 마트에서도 그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그 사람들 3단지 사는 사람들이래. 아, 그 아파트? 거기 누가 살아? 동네 주민들은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죠.
그리고 며칠 후 그 가족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동네 베이커리 주인이 확인한 거예요. 맞아, 저 사람들. 우리 가게에도 왔었어. 빵 시식 여러 개 해달라고 하고선 제일 싼 거 하나만 사갔어. 편의점에서도 봤어요. 10일 행사하는 것만 골라 담더라고. 과일 가게에서는 시식용 과일만 실컷 먹고 안 사고 나갔다던데.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졌어요. 그 가족의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소문은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가족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요. 남편이 주문했죠. 하지만 분식집 주인은 그들을 알아봤어요. 손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재료가 떨어져서요. 네. 근데 저기 다른 손님들은 먹고 있잖아요. 다. 그게 예약 손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가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이상하네, 왜 저래? 다음 날은 치킨집이었어요. 치킨 한 마리요. 손님, 저희 오늘 주문이 밀려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2시간이요?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 예약 주문이라. 또 거절당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도 비슷했어요. 손님 죄송한데 자리가 없어서요. 하지만 가게 안에는 빈자리가 여러 개 보였죠. 그제야 그 부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이 동네 가게들이 왜 다 이래?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린 거죠. 제목 3단지에 사는 민폐 가족 조심하세요. 내용에는 그 가족의 행태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식당에서 있었던 일, 빵집에서 있었던 일, 그 외 여러 가게들에서의 행동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과일 가게 운영하는데 우리 편의점에서도 봤어요. 애들 데리고 와서 시식만 실컷 하고 장사하는 사람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 심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퇴출해야 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거 다 어렵잖아요. 애들도 있는데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어려워도 기본은 지켜야죠. 5명이 2인분 시키는 것까지는 이해해도 주인한테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죠. 게시글은 지역 맘카페에도 공유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였어요. 큰아이 민수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일이 터진 겁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물었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민수를 둘러싸고 물었던 거죠. 야, 민수야. 너네 엄마 아빠 식당에서 진짜 그랬어? 뭐가? 5명이 가서 2인분만 시키고 밥 반찬 실컷 얻어먹었다며?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해?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동네에서 다 소문났대.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알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 너무 불쌍하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민수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부모님의 큰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부끄러움까지. 민수는 그날부터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엄마는 학교 학부모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내 애들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다던데. 불쌍하긴 한데 부모가 저러니. 자기 가족 이야기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을 불러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남편도 얼굴이 굳었죠. 이게 뭐야?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퍼졌어? 두 사람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찾아봤어요.
자신들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이 수백 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작은 아이들만 모르는 채 잠들어 있었죠. 다음 날부터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그 이웃이 냉랭하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날씨 이야기라도 나눴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죠. 마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평소보다 훨씬 사무적으로 대했어요.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하고는 다음 손님을 받았죠. 예전처럼 아이들 잘 크죠? 같은 말도 없었어요. 동네 놀이터에서도 달랐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이야기하고 민수 엄마가 다가가면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어색한 대답만 돌아왔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금방 대화가 끊겼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어요. 작은 아이들은 아직 몰랐지만 민수는 확실히 알고 있었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같이 놀자고 해도 다들 핑계를 대고 도망간다는 것을. 민수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어요. 엄마, 나 배 아파. 학교 못 가겠어.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민수를 따돌리기 시작한 거죠. 야, 민수랑은 같은 조하기 싫어. 선생님, 저는 민수 말고 다른 애랑 짝하고 싶어요. 심지어 급식실에서는 민수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민수는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선생님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민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엄마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문 좀 열어봐.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민수는 거의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고 작은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자기들을 피한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부부는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이사를? 응. 애들이. 특히 민수가 너무 힘들어해. 학교도 못 가겠다고 하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내린 결론은 이사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죠.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수에게 말했을 때 민수는 처음으로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우리 이사가? 응, 민수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 화난 표정 뒤에 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순자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그 가족이 이사 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식당에 와서 말해줬어요. 사장님 들었어요? 그 가족 이사 간대요. 아, 그래요? 순자 아주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죠. 자업자득이긴 한데 아이들은 좀 불쌍하네요. 순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날 이후 순자 아주머니는 가끔 그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큰아이, 민수가 기억에 남았어요. 부모님이 큰 소리치고 다툴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모습. 그 아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순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가 조심해야 하는데. 작게 중얼거렸죠.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니까요. 부모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기도 하는 거였죠. 이사 소동이 있고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새로운 손님 한 가족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두 아이. 4명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죠. 몇 분이세요? 4명이요. 남편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더니 말했어요. 저희 김치찌개 4인분이요. 그리고 아이들 먹을 공기밥 추가로 2개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총 6개 나가는 거죠? 네, 맞아요. 애들이 밥을 좀 많이 먹거든요. 남편이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손님. 요즘은 이런 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그 가족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반찬을 흘리자 부모가 조용히 치워주고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모습. 그게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사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그 이후로 식당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났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고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네, 덕분이에요. 순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 일 있고 나서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사장님 편이잖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말에 순자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장사를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식당 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단골 할아버지들의 농담, 직장인들의 가벼운 수다, 가족 손님들의 행복한 대화. 그런 소리들이 식당을 채웠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동네가 조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좀 더 신경 쓰게 됐달까요? 식당이나 가게에서 손님들의 태도가 전보다 더 공손해진 것 같았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들이 더 자주 들렸죠. 가게 주인들도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어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긴 거였습니다. 한 빵집 주인이 순자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그 일 있고 나서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게 느껴져요. 좋은 영향이 된 것 같아요. 순자 아주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영향이라. 그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건 사실이었어요. 동네 상인의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손님들을 더 잘 대해야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례한 손님에게는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모두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저녁이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식당 문을 닫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5명이 와서 2인분을 시키고 밥과 반찬을 계속 요구하던 그 가족. 큰 소리를 치고 나갔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순자 아주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참교육은 누군가의 숨겨진 힘이나 신분이 아니었어요. 큰 반전이나 극적인 복수도 아니었죠. 진짜 참교육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공동체의 목소리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대가는 스스로 치르게 되는 거였죠. 그 가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아이들이 받는 상처, 결국 이사까지 가게 된 것. 그게 바로 참교육이었던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했어요. 남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죠. 겨울이 왔고 식당 앞거리에 눈이 내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모습이 왠지 모든 걸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족은 어디에서 잘 살고 있을까요? 특히 큰아이 민수는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사귀었을까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잘못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식당 문이 열리며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춥네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물 드실래요? 그래야겠어요. 역시 추운 날엔 이 집이 최고예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조용한 동네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우며 나아가는 거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내렸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무례함, 사소한 배려의 부족. 그런 것들이 쌓여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대가로 돌아오기도 하죠. 참교육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